나는 이 포인트 때문에 돌아오게 결심을 한 게 제일 커, 사실. 이 내용을 토대로 원래 이제 교환학생이 할 수 있는 경험 중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된 거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구별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환학생 갈까 말까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게요. 사실 제가 작년에 오스트리아에 갔다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왔고 그래서 올해 2학기 때 다시 독일로 방문학생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함께 이제 제가 왜 교환학생에 돌아왔는지랑 그리고 코로나여도 그래도 무엇을 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친구랑 그 미국에 교환학생 갔다 돌아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그 교환학생에 대해 얘기한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한번 보면서 말을 계속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가 왜 교환학생을 거기 돌아왔는지, 너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폐쇄가 빨랐어. 우리는 거의 코로나 터지고서 한 일주 뒤에 갑자기 봉쇄 예고를 하는 거야. 국경을 닫을 것처럼 일단 엄청 그렇고,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금지하겠다. 근데 진짜 이게 일주일만 80명도 안 됐거든? 근데 바로 그 오스트리아 대처가 진짜 좋았고, 다른 나라 이제 일단 기차 끊고, 우리 비행기도 몇 개 끊고, 그래서 나는 이제 무서웠던 게 우리는 아프면은 나중에 우리가 돌아가고 싶을 때 이제 6월달에 돌아가야 되잖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럼 그때도 이렇게 비행기가 없으면 어떡하지? 미국은 막 마지막 남은 비행기 이래가지고 미국 사는 애들은 진짜 바로 나 다음날 떠나야 돼, 나 다음날 비행기 잡았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에 가는 애들도 되게 많았어요. 우리는 그 생필품이랑 약 빼고 다 문을 닫는다고 아예 선포를 했어. 마트만 겨우겨우 여는? 근데 마트도 시간 정해가지고 열고 이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있어봤자 이제 뭐 할 것도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지. 너는 방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때는 심각한지 몰랐으니까 더 늘어났는데 더 놀면 되는 건가 했는데 진짜 이렇게 심해진 거야. 완전 기억 없어서 더 점점 심각해지니까 온라인으로 한다 만다 얘기가 이제 학교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게 확정이 난 거야. 한 달씩 다 떠나. 자기 나라. 왜냐면 락다운 한다는 사람이 많았거든. 이미 락다운이 돼서 자기 나라로 못 돌아가는 애들도 있어. 계속 마트는 계속 열려 있었고, 근데 마트 가면 그때 내가 4월에 들어왔거든. 근데 난 3월 말 그쯤에도 막상 들어가는 사람 진짜 많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돌아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진짜? 은근. 일단 근데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서양인과 동양인들의 이제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제 이게 터지자마자 나 같은 경우에 나는 진짜 인종차별을 엄청 걱정하였어. 너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원래도 그런 거 조금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았는데 딱 터지자마자 너무 그냥 아무도 뭐라 안 하는 상황에서도 일단 나 혼자 눈치를 너무 많이 받았다 해야 되나? 코로나 전에는 조금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진짜 애들 있잖아, 그냥 중고딩? 그냥 난 사실 인종차별인 줄 잘 몰랐고 막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난 이해 못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친구가 쟤네 뭐 인종차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대놓고 코로나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어. 그리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어. 진짜 우리 지나가는데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사람들이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그냥 내 자체가 눈치가 보였다 해야 되나? 근데 약간 기숙사 지나다니면서 마주치면 막 먼저 하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 뭔가 그럼 문제가 나니까. 그러니까 내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근데 되게 각박해서 너무 기분 탓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치만 이 기분 탓을 계속 내가 가지고 이제 계속 거기 있으면 언젠간 그게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내 기분 탓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계속 눈치를 보면 그게 내 생각이잖아, 사실. 나는 이 포인트 때문에 돌아오게 결심을 한 게 제일 커, 사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그때 오스트리아는 일단 문을 다 닫았어요. 생필품이랑 이제 약국 이런 데 때문에 문을 다 닫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식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권이 닫히고, 이제 뭐 기차 이런 거 닫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나라로 가는 길에 이제 폐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집합금지, 그때 저희는 아마 5일이상 집합금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스트리아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5번까지 다 마찬가지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원래 이제 이게 풀렸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이제 코로나 이제 증감에 따라서 이제 풀렸다가 늘었다가 풀렸다가 늘었다가 하는 건데 이제 풀렸을 때는 또 이제 보니까 이제 교환학생 이제 남아있는 친구들이 저희는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좀 규제 풀렸을 때 이제 여행도 가고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만나서 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원래 이제 교환학생이 할 수 있는 경험 중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된 거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구별해서 이제 근데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위험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애초에 가겠다는 생각부터가 이제 저는 일종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튼 이제 제 생각이지만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된 것은 기숙사에서 이제 공통으로 이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커먼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공동적인 이제 공간을 다 폐쇄한 거. 이제 학교도 이제 오프라인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문 자체를 아예 닫았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파티. 이제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파티가 되게 많잖아요. 파티에 대해서 로망이 있으신 분들도 진짜 많을 텐데 파티 같은 게 당연하지만 이제 다 취소가 되고 옛날에는 이제 커먼룸이나 이렇게 학교 자체에서도 주최하는 파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파티들이 싹 다 취소되고 공식적인 행사 같은 것도 다 취소됐어요. 세 번째는 이제 여행.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항공권이 닫히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길이 이제 폐쇄가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여행을 못 가게 되었어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쇄되지 않아가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국내를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등산이나 이런 거 이런 거를 가는 교환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집합금지. 근데 이게 집합금지가 막 엄청 다수는 아니어가지고 사실상 저는 이 5번은 딱히 이제 5번은 막 엄청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애초에 이 집합금지라는 것 자체가 약간 거주 단위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이제 거주 그걸로 보고 이제 약간 기숙사 내에서는 약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하는 코로나 터져도 이제 저희끼리 그러니까 기숙사 사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계속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여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막 완전히 안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능하다 이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번은 이제 뭐 외국에서 살아보는 경험, 외국에 그냥 한적하게 살아보는 거 이런 게 목적이어가지고 교환학생을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소소하게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들 사귀기? 오프라인으로 안 만나니까 친구들을 사귀기가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환 거기에서 이제 약간 단톡방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페이스북 그룹 이런 것도 만들어줘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제 소통하려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물론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친구 사귀는 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친구 사귈 수 있는 길 자체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거를 제공해주지 않는 학교라면 이제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올해 교환학생 간 친구 누구 있냐 이런 식으로 교환교에 이제 연락을 하면 이제 되게 친절하게 이제 답변을 주셔가지고 3번은 여행. 사실 이게 제가 아까 여행을 못 한다고 했는데 또 여행을 왜 말했냐면 이게 코로나 자체가 이제 심하고 안 심하고에 따라가지고 규제가 하도 많이 달라지니까 막 귀국을 했을 때는 이제 항공권도 다 닫혀있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한 여름쯤 되니까 이제 좀 코로나가 오스트리아가 코로나가 잠잠해져가지고 이제 항공권이 이제 하나둘씩 열리고 이제 상점이 열리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나 뭐 파리 이렇게 여행 간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일단 제가 이제 꼽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이제 요 정도인데 안 가는 게 사실 베스트긴 한데 이게 교환학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대학생에게만 주어진 거니까 곧 졸업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입장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간다면 위험을 무릅쓰지만 그래도 간다면 이러한 일들은 할 수 있다. 그런 기준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라의 정책이 어떤지 약간 코로나에 얼마나 강경하게 대응하는지 왜냐면은 오히려 더 심한 나라도 그 나라가 조금 이제 좀 안일하게 대처하면 막 그냥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이제 뭐 집에서 혼자
강의만 들어도 자긴 괜찮다.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또 백신도 풀렸고 이래가지고 뭐 여러모로 고민이 많을 텐데 잘 생각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사실 고민 중이긴 한데 저는 일단은 독일 방문 학생을 지원을 해보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출국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때 정책을 현재까지 어떻게 했는지, 몇 명일 때 어떻게 했는지 약간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제가 한번 제 입장에서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